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성이사입니다. 자, 24년도 5월 3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제 5월 4일 토요일 날 아침에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선업종도 다 끝내고 함께 배우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가올 미래 중에 또 뷰티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뷰티 테크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 2부에 걸쳐서 할 거니까 5월 4일, 5월 5일 이렇게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어린이날 공부도 하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화장품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겁니다. 그 반드시 다가올 미래. 오늘 이제 지금 하는 거 파트 1, 2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이제 MOCRA하고 이제 화장품의 4가지 트렌드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OCRA가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우은정 연구원님이 이거 이제 무역관님이 요걸 이제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올해 7월 1일 날 발효가 되고 원래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6개월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화장품 소매 시장 규모는 세계 1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규제가 있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좀 일부,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에 대한 이제 그 제품 등록 테스팅 허가가 반드시 요구되진 않은데 이제 특정한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 및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제품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고 라벨링 규제를 하고 이 GMP라 그래서 제조하는 거기도 품질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유해 사례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뭐 화장품에 대해서 그동안은 규제가 좀 약했거든요. 사실은 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특수 화장품 말고요. 일반 화장품에 대한 이런 규제를 좀 시행을 하겠다. 그 화장품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규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화장품의 생산 시설 및 제품 등록, 회수 조치, 부작용 보고 등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FDA에 부여한 MOCRA의 등장은 미국 화장품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갔다. 그러니까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화장품의 이제 FDA가 정의한 화장품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FDA가 정의한 이제 각각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화장품은 세정, 미용, 매력 증진, 외모 변화, 뭐 이런 것들, 메이크업, 네일 컬러, 모발 염색제 이런 거고, 의약품은 뭐 질병의 진단, 치유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FDA 승인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화장품하고 의약품이, 화장품에 의약품이 들어간 거. 대표적으로 뭐죠?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라는 기능이 들어간 거. 이런 건 사실 규제를 받죠. 그래서 여기에 뭐 미백, 노화 방지 여기 나와 있죠.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의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만약에 거기 라벨링을 딱 하면 화장품 거기 용기에 의약품으로 구분돼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이 조합된 이런 제품이 실제 많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MOCRA가 7월 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 뉴트로지나 웹사이트에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선스크린 같은 그런 게 이제 들어갔거나 여드름 크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와 이 오른쪽에 있는 여드름 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면 여드름 차단제가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 이제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화장품 ODM들 회사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잘 갖춘 기업들은 수혜를 받겠죠. 네, 그런 내용. 그리고 선세럼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선크림 많이들 바르시잖아요. 한국은 그때 자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선스크린 요런 이제 선크림 같은데 연간 9만 원 이상은 써요. 어마어마하죠. 돈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평균이 1,800원. 네. 그때 유한타증권 나왔던 자료 한번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전 세계 평균이 1인당 1년에 선크림이나 이런 선스크린 제품에 1,800원 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95,000원. 정말 피부 관리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부 이게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 A, B로 나누거든요. A가 아마 이게 A를 자꾸 이게 노출이 되면 피부가 아마 노화될 거예요. 예, 노화되고 그 다음에 B가 아마 피부암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A인지 B인지 좀 헷갈리는데 A랑 B가 있는데 자외선이 예. 근데 그 둘 다 차단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만 차단하는 기능이 많고 미국 제품은 또 이 백탁 현상 바르면 하얘지고 끈적끈적하고 근데 우리나라 제품 안 그러죠. 저도 지금 바르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바르거든요. 바르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백탁 현상도 없고 요즘에 진짜 제품들 좋아졌죠.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선스크린 시장의 최강국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커집니다. 점점 시장. 예. 근데 어떻게 커지냐면 선 프로텍션 팩터라 그래가지고 저런 세럼에다 저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세럼에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근데 SPF가 뭐냐면 이게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거죠. SPF 30은 97% 차단, SPF 50은 98%. 우리나라 제품 50이 넘는 게 많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제품을 사람들이 왜 구매하냐고 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초와 선케어 한꺼번에 해서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 제품을 바르면서 이걸 바르면 선케어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편하죠. 그래서 가장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이 세럼이나 기초에 같이 넣어버리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일반 화장품에 선스크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규제 받는 거예요. 예, 미국에 진출하고 싶으면 규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MOCRA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기업 분석해 드릴게요. 잉그로드랩. 예, 요게 이제 뭐 제가 학계 배우기 전에도 학계 배우기에서 이제 처음 설명해 드리지만 보고서로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실제 증권사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보통 코스메카 코리아를 많이들 쓰시죠. 애널리스트 분들. 잉그로드랩은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잉그로드랩이 순수하게 거의 미국에만 매출 비중이 있어서 예, 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있게 좀 봤던 기업이고 화장품 ODM이에요. 근데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 같은 거 ODM, 기능성 화장품. 근데 여기 아까 SPF 이런 제품도 실제 만듭니다. 색조 화장품은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 중에 아마 한국은 18%인 게 아마 이게 한국에 인천에 공장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빠졌네요. 그 영업이익 비중은 반대로 근데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천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거기가 가동률도 좋고 마진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잉그로드랩 코리아가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더 큰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다. 네, 매출 비중은 어쨌든 미국이 높지만요. 토토화 공장은 이제 그 토토화 공장하고 인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제 공장이 두 개니까 여기에 95%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소비되는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토토화, 뉴욕에 있는 토토화,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미국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인천 공장이 막대하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1위죠. 예, 한국의 7배 시장 규모니까 미국에서 잘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전체 시장이 크니까. 예.
그리고 MOCRA 시행 수혜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FDA는 자외선 차단제들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세럼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장품인지 제약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화장품이지만 너 의약품 아니야? MOCRA 시행해. 그럼 7월 1일부터 규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나 비듬 샴푸, 여드름 이런 거는 피부 보호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OTC로 분류가 돼요. 저런 걸 판매할 때 이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일반 화장품이 이제 넣었을 때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유명 배우 휴잭맨이 반드시 선크림 좀 바르라 그랬거든요. 예. 자기가 이제 피부암 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많은 좀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 바른대요. 이거 잘 원래 선크림 그거 바르면 되게 막 놀림받고 막 그랬나 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미국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모르지만, 예,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바르면 조금 약간 무시당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겠죠. 이제는 저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 선크림이 미국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ODM이죠. 예, 그래서 제품 개발만이 아니라 고객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줘요. 같이 만드는 거죠, 고객사랑. 예. FDA 등록 건수가 96건 정도 되고요. 예. 그 100여 건의 지금 프로젝트, 여기 OTC죠, OTC. 아, OCT인가요? 이게 잠깐만. OTC죠, OTC. 예. 왜 이렇게 잘못 썼죠? 예. OTC는 일반 의약품이죠. 일반 의약품, 뭐 선크림이나 이런 이제 자외선 차단제 기능이 들어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대표 인디 브랜드 엘프뷰티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인디 브랜드죠. 여기에 선케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프뷰티 정말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죠, 미국에. 예. 그 품질 관리 지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FDA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 이런 면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또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릴 때 가장 수혜주로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블로그 보니까 라이언 K님이 이제 적어주신 것도 있고 인그루드랩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는 명확하진 사실 않아요. 공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은 요 B 브랜드 뭐냐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추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B 브랜드는 아무튼 여기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우리나라 제품도 있어요. 피치앤릴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그 유리 피부 있죠. 예, 예. 요거를 제품화한 브랜드라고 요거라고 하는데, 얼타뷰티에서 피치앤릴리 진저 멜트 오일 클렌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저게 K뷰티 1위로 선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피치앤릴리의 저 제품 오일 클렌저가 K뷰티 1위로 선정이 됐고, 보그지에서는 K뷰티 전문가들이 사랑하는 24년 최고의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글라스 스킨, 유리 피부죠. 글라스 스킨 피파이닝 세럼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이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좋은 건지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평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치앤릴리가 또 주요 고객. 한마디로 피치앤릴리가 이제 인그루드랩에 맡기는 거죠. 이거 좀 만들어줘, 화장품. 네. ODM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적도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올라갔고 매출, 예, 영업이익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5.7%씩 시장도 커지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스킨케어, 색조, OTC, 예, 선케어 제품들 다 만들고 있고, 유형별 매출 비중으로는 기초가 좀 제일 많아요. 기초 쪽이 제일 많고, 지역별로는 역시 미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MOCRA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먼저 그
인그루드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품 트렌드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 2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 뷰티랑 뷰티 디바이스까지 하고 이제 2부는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그루드랩 그 사업 보고서 안에 화장품 트렌드 4개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인그루드랩이. 그래서 저거 딱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제 인그루드랩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자료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지금 자료를 만들었고, 좀 더 다듬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계속 요거 만드느라고 저 시장 함께 읽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 시장 함께 읽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거 좀 더 다듬는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클린 뷰티예요. 뭐냐면 이거 아마 10대 20대 분들이 미닝아웃이라는 소비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소비 하나를 해도 나는 친환경 제품을 쓴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더 강하다 보니까 동물성 제품보다는 식물성 제품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여기 어성초 추출물이라고 이 제품이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올리브영 검색을 해봤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실제 클린 뷰티, 그러니까 식물성 소재를 쓴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원료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불필요한 포장 제거하고. 근데 실제로 미국도 이런 클린 뷰티 인지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대요. 세프라 같은 경우도 인증 기준 만들어서 마크 부여하고.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주도하는 소비 시장이니까 클린 뷰티를 잘 대응하는 기업들, 대표 회사가 여기 엘프 뷰티입니다. 미국에. 엘프 뷰티. 아까 엘프 뷰티 그 인그루드랩, 여기 그죠? 여기 하반기에 선케어 제품 출시할 예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 미국의 가장 10대들이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 1등이에요. 여기 엘프 뷰티가. 대단한 기업. 2등이 레오 뷰티, 3위가 메이블린인데, 이 회사가 두 가지로 사로잡았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동물 실험 안 한다. 식물성 원료만 쓴다. Z세대가 공감을 해줬고, 두 번째 싸요. 요게 이제 바르는 거잖아요. 이게 덧 바르는 거. 저거 뭐라 그러죠? 컨실러? 컨실러 제품을 $7에 판대요. 보통은 $30인데.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여행할 때 립스틱 안 챙겼어? $1, 1,000원만 줘.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게. 그래서 히트를 많이 쳤는데, 그리고 이 회사 마케팅 전략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보다 1000명. 그러니까 10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대형 인플루언서죠. 근데 이제 1000명, 2000명 소규모죠.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더 진정성 있다. 진짜 찐팬들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 선정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LPBD가 이제 그런 걸로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트렌드가 하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옛날에 제가 AI 함께 할 때 함께 배우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뷰티테크. 그거 다시 한번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뷰티테크는 온라인 앱 등을 이용해서 피부 측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AI 기능을 접목한 거죠. 그래서 화장품도 당신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18.4% 계속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앱으로 측정한 다음에 피부 건강, 피부 나이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봐서 헤어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염색하기 전에. 그런 제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레알 CEO가 2024, 요거는 이제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CES 2024에서 방금 11시간의 비행 끝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 때문에 좀 피곤하다. 너 좀 조언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 앱이죠. AI예요. 그러니까 로레알이 만든 AI입니다. 피부. 뷰티 AI로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뷰티 지니어스예요. 첫 번째 단계로 이 세럼을 추천한다. 완벽한 피부 진단을 위해서. 근데 당신 사진 필요한데, 그래야 진단해서 더 좋은 거 추천하겠다. 그래서 진단을 했어요.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한 거죠. 이제 진단 딱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CEO가 딱 보니까 뷰티 지니어스가 좀 고민하다가 자 이거 써 네, 이렇게 된 거죠. 이 시대가 실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로레알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고 진단하고 추천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 구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홈뷰티 근데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뷰티테크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뷰티기기인데 피부 관리, 또 헤어스타일링, 몸매 관리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제모나 진동 같은 거 그런 이제 기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고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과 가서 할 수 있는 그 일부 기능을 집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1위입니다. 유럽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연평균 45.3%, 전 세계 시장이 다 커져요. 중동, 아프리카 49.4. 예. 그래서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뷰티 제품 수입을 많이 하는데 한국이 미국 3위 뷰티 수입국이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미국의 수입 뷰티 제품 중에 지금 제일 잘 비중이 높아지는 게 홈 뷰티 디바이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많이 수입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전체 뷰티 시장 중에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홈뷰티를 괜찮게 보는 게 침투율이 낮아야 좋아요. 그래야 성장 여력이 있죠. 이미 성장을 했으면. 그래서 1.7%밖에 안 된다는 건 괜찮은 사업이죠. 예. 여기서 누군가 경쟁력만 있다면.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피부 구조와 요게 그 피부 구조인데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 세 개로 나눠요. 근데 보통 화장품이 그 저도 이제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100g의 화장품 유효 성분이 있다고 칠게요. 내 피부에 딱 발라요. 100을 바르면 여기 진피층 있죠, 가운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3g밖에 안 남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써도 3g만 들어가요. 아니 그럼 이게 화장 하나마나 아닌가요?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 증발되고 남아버린대요. 그만큼 화장품이 여기 왜냐면 저 표피층에 우리 여기 겉쪽에 뭐가 있냐면 저지막이 있어가지고 수분 증발도 막지만 외부에 뭐가 들어오면 막아버린대요. 못 들어가게 잘. 예, 이게 그래서 이 진피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 탄력과 윤기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요거 넣어버리면 막아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쓰면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예, 그런 평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장품을 제대로 도달시키는 방법을 마련을 한 거죠.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래서 보통 피부과 가서 하지만 이제 지금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얼마 전에 APR의 제품이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울트라 튠이라고. 이 제품이 이렇게 여기 진동을 줘요. 피부에다. 그럼 얘가 화장품이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분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거를 진피층에 많이 넣는 방법 두 가지. 화장품을 많이 써요. 그냥 아예 유효 성분 높여서 많이 들어가게 하거나. 근데 화장품 비싸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저 기기를 이용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 기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벌려가지고요 넣는 겁니다. 뭐 실제 이거 째는 게 아니고 기기가 이제 임시적으로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전기장을 가해서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기 펄스를 피부에 투입해 가지고요 이 세포막이 넓어지면 틈이 보인대요. 그 안으로 집어 넣어버린대요. 저 기기가. 저걸 일렉트로포레이션인데 저걸 이용한 이제 제품이 APR의 부스터 프로,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세포 유형에 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많은 세포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지금 비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피부에 넣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APR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뷰티 테크는 APR입니다. 그래서 요새 주가 좀 괜찮은 편인데 APR은 이제 뷰티 및 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82%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요 제품이죠. 예. 그래서 화장품도 사업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게 화장품을 원료로 해서 이제 집어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품 사업도 메디큐브라는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나 뭐 그건 모르겠네요. 에이프릴 스킨도 있고 포멘트, 이게 남성 여성 대상 화장품도 있고 다이어트 브랜드, 뭐 널디 패션, 포토부스, 노디너리, 화장품 ODM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관. 근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1위고요. 예. 올해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회사 IR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 21.9%, 고성장후 뷰티 디바이스가 핵심인데 30%, 화장품도 잘 나가요. 같이 나가는 거죠. 예.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는 실적입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인데 핵심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좀 정체돼 있어요. 보이세요? 좀 약간 꺾였죠. 이게 왜냐하면 뷰티 디바이스가 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의류 같은 게 포함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뷰티 디바이스 이제 우리나라랑 끝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국내 내수 의류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다. 근데 핵심은 어디죠? 성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200%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 많이 수입한다 그러죠.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을 보여줄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고 요게 1분기 지금 미국 매출이거든요. 보세요. 22년 1분기 빨간색 급격히 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 한 3배 가까이, 2년 만에 한 3배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뉴욕 오프라인의 팝업 스토어도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평균 매출 1억 원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아마존 그 쇼핑몰에 그 토너 부분 또 1위 했다고 합니다. 이 메디큐브 제품이. 그래서 이 회사는 한마디로 기기도 판매하고 화장품도 같이 판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요게 나왔어요. 울트라튠. 그래서 요거를 요새 요게 좀 그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구매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한번 직접 한번 써봐야죠. 그리고 신개념 모공 앰플 제로 원데 엑소잠. 요거 메디코에 출시했고 글로벌 신규 판로 확대한다. 요런 이제 신사업 내용들이 나왔는데 울트라튠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나? 튠페이스라고 혹시 아마 여성분들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알마사의 멀티 고주파, 그러니까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고주파가 40.68MHz래요. 요거를 여기다 쏘면 콜라겐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울트라튠은 이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끈하고 가르마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트라튠이 얼마 전에 카카오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그 텔레그램에서 피부 미용 쪽 브릴러란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유명하시죠.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올려준 자료에 요 사진이 있어서 좀 캡처를 해온 거고 튠페이스의 40.68MHz 동일한 주파수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주죠. 그래서 놓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앱으로 내 상태도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AI 기능이 접목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인 거죠. 한마디로 뷰티 테크. 그래서 요게 30만 명이 카카오 쇼핑을 라이브로 시청을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만 말이 3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제 홈뷰티를 하냐면 화장품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피부에 못 들어가니까 잘. 근데 피부 미용 그러니까 피부과 가면 좋아요. 제일 성능 좋죠. 좀 비싸죠. 그리고 자주 가야 되고.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피부과를 가기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화장품 쓰자니 뭔가 아쉽고 그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APR이 공략한 거죠. 뭐 동국제약이나 APR이 여기 파고들어서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 연구 소정할 수 있죠. 집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APR의 주요 뷰티 디바이스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격 보니까 이 울트라튠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할인하면 좀 싸겠죠. 뭐 근데 어쨌든 47만 9천 원으로 그 쇼핑몰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실제 미국으로 여기 수출이죠. 전국 수출인데 뭐 APR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용 의료기기가 이렇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 시간으론 그 뷰티 이제 화장품 트렌드 또 MOCRA랑 화장품 트렌드 중에 이제 두 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PR까지 먼저 설명해드렸고 다음 2부 시간 이제 아마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기업들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